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배우자랑 좀 뚝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죠. 네, 네. 그때 빈자리, 빈 공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있죠. 언제였었어요? 아플 때. 바깥분 어디 가 있고? 예, 예. 뭐 제주도에 가 있거나 여행 가 있거나 뭐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가끔 못 일어날 정도로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백페이 심하면 그래요. 예, 그래서 소파에 이렇게 누우면 못 일어났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로.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가지. 그러니까 내려오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뭐 지팡이도 없어갖고는 우산을 어떻게 바꿔서 우산을 짚고 이렇게 막 일어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병원을 못 가겠더라고. 택시를 못 하게 됐으니까. 그럴 때 남편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 한 번은 또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 쌓고 있을 때 전화하니까 갑자기 막 부랴부랴 그 일요일날 비싼 비행기를 어떻게 한좌석을 해서 밤에 왔더라고요. 감동이다. 뭐 그렇게 감동이에요? 당연하지. 아 아니, 그런 감동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당연은 한데 그래도 오면 감동. 아 여자들은 뭘 해주면 고마운 걸 몰라. 남편이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그래. 네, 저는 사실 내가 안 아프고 집사람이 잔병이 좀 있고 네. 근데 집사람이 잔병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기 친구한테 얘기해놓고 요거 할 때는 영상 검사는 내 후배가 할 거야. 그다음 주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수술이 있는데 나는 또 출근해야 되니까 11시 12시에 집에 가서 잔다고. 대신에 아침에 수술할 때 또 누가 이제 엄마가 오든지 누나가 오든지 대신에 해주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서운해하더라고. 아 그래요. 퇴근할 때 또 이제 수술 끝났을 때 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술방 들어가고 수술방 나오는데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모님은 진짜 호강에 겨워서 뭐 요강에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응? 그게 뭐가 서운해. 네. 근데 아니 그때 내가 댁에 갔을 때 사모님 뭐가 걱정이에요 막 이랬더니 저를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저는 심심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속에서 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치. 어머, 그게 무슨 남은 막 생계를 걱정하고 그러는데 심심해요 남편이 안 놀아줘요 이 얘기하는데 진짜 진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자유의 시간이 많으면 저는 놀 게 되게 많아요. 집사람이 돈 다 벌어오고 내가 살림 딱 하고선 나도 그러면 놀 게 너무 나도 많은데 너무. 집사람은 나랑 노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럼 같이 놀자 그러고 이제 노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배우자의 빈자리라는 게 사실은 한 달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와요. 집에. 그래서 어쨌든 저랑 얘기하고 집사람 일부러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있으라고 갈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멀쩡하게 있으니까 집사람이 나 없어도 잘 사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때는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잘 안 걸리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몸살을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독감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병인지 진단도 안 받아요. 일주일 정도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들어누울 때가 있어요.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가세요? 안 가죠. 약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다가 폐렴 이런 걸로 가면 어떡하려고? 이제 쉬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푹 쉬면 잘 먹고 쉬면 나요? 네, 나요. 근데 보통 일주일이에요. 감기는 뭐 먹어도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게 네, 약 먹으면 안 먹으면 일주일인데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숫자로 좀 늘어나요. 맞아. 그런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뭘 해주는 거고 표정을 보면 평상시에는 뭐 심심하다 뭐 쩌쩌 이런 얘기 하다가도 딱 보면 되게 진지하게 먹을 거 이렇게 딱 챙겨요. 감기에 좋은 막 네, 뭐 먹기 된장 뭐 먹기 배추국을 편한 거, 끓인다거나 네, 내가 소화 죽을-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딱 보면 맨날 뭐 이게 바가지는 좀 긁는 것 같아도 아이 그럼요. 내가 아프면 기둥이 그때 무너지는 보면 건데. 딱 그래서 잘 이제 일주일쯤 되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뭐 잘 회복이 된 것 같다고 내 다음 주는 출근할 거야 그러면 한 번 내가 하지. 왜? 내가 아파서 돈을 못 버니까 불편해. 물주. 그 얘기를 꼭 그렇게 하냐 그러고 또 이제 기억하지. 부럽다 사모님 진짜. 그래도 배우자를 위해서 뭐 특별히 챙겨주는 거 있어요? 이거 당신 이거는 먹어야 돼, 뭐 이거는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토마토를 많이 좀 사다 놓고 먹으라고 잔소리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남자한테 토마토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리토마토 좋고 좋다고 뭐 하니까. 노화도 항노화도 좋고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신경 안 쓰면 맛이 없는 그 야채라서 맛이 없지.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올리브 오일 하고요, 뭐 견과류하고 치즈 같은 거 좀 넣고 이렇게 레몬즙 짜고 그러면 또 맛있어. 그럼 거기다가 딱 냉제 저기 내려가면 제주 내려가면 딱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서 이제 장에 가서 토마토 사다 놓기도 하고 늘 이렇게 좀 토마토는 집에 있어. 저도 좀 나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먹는 편이고, 그러니까 토마토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팠을 때 감동받았던 거는 그거겠네. 제주도에서 이제 어려운 비행기표 끌어 일요일날 왔을 때 그것도 감동을 안 한다면 당연한 거라고. 감동받은 적은 없어요. 아, 내 남편이 있어. 그래 이럴 때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어디 제가 강원도 어디 이름 정선이었나 했는데 강의를 갔는데 거기가 뭐 대중교통수단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제가 혼자 거기를 버스를 타고 막 가서 강의가 끝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끝났는데 다 앞에 와 있더라고. 정선까지 예. 차를 갖고. 예. 그때 뭐 갈 때는 같이 못 갈 수밖에 없는 시간 뭐 그런 상황이었고 끝났는데 아우 강의 끝난 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끝났는데 남편이 딱 이렇게 차 갖고 딱 서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흐뭇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경주에 녹화를 갔다가 씨름대회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천하장사 씨름하는 씨름대회 왜 가셨어요? 녹화를 갔는데 씨름대회가 있어서 같이 씨름을 한번 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하면 대충 안 하거든요. 와 열심히 좋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일반인들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그 천하장사도 나오고 마을 동네에서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대회래 경제전을 하다가 녹화를 하는데 한 번에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째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머머. 이게 정말 선수를 만난 거야. 이게 제대로 그냥 하는데 그러다가 팍 넘어지면서 이제 어금니가 깨진 거예요. 세상에. 그 그러다가 사람이 다쳐요. 어금니가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서울을 이제 올라와서 밤늦게 올라왔는데 이제 치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급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전화했더니 오늘 당장 발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대로는 밤에 진통제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기다리면 안 되니까 전화해서 내가 이거 지금 발치를 해야 되고 발치 다 끝나고 그러면 한 11시, 12시 넘어서 집에 갈 거야. 기다리지 마. 이렇게 먹는 거는 어차피 발치하고 나면 뭐 마실 거밖에 못 먹으니까 우유 한 잔 먹고 자도 돼. 그러고선 이제 발치하고 있는데 응급실은 가면 응급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서 접수가 되면 치과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 복도가 전부 다 시커멓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치과 응급실 선생님 한 분만 내려오시니까 치과도 응급실이 있구나. 다 있어요. 대학병원 가면.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쌤이 와서 낑낑거리고 이를 다 뽑고 나니까 이만큼 부어갖고 나오는데 와이프가 우리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왔니? 그랬지. 당연히 와야지. 아니요, 저는 올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올 필요도 없다고 연락은 생각하는. 했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기다릴 거 아니야. 남편이 늦게 오면.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가야죠. 그래서 와 있는 건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맙고 좋았죠. 좋죠. 근데 왜 그래? 안 와도 되는데 생각도 있는 거야. 만일에 와이프가 그 상황이 돼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죠. 안 가지. 안 가요? 뭐하러 가? 치료받고 오면 되지. 내 생각은 그래. 말도 안 돼. 가야지. 왜 뭐 급한 일을 있지 않는 한 가야죠. 집에서 쉬고 있는 게 낫지.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야지. 굉장히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치과에 어금니가 깨져서 발치를 한다 그러면 그 리스크라는 건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가도 아파. 내가 가나 안 가나 아파. 아니 그럼 죽으면 뭐하러 장례식 가요? 죽었는데 내가 간다고 살아? 그런 거 똑같은 거지. 그거 조금 다르잖아. 이게 정말 나는 왔는데 좋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굳이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걸 굉장히 패라고 싫어하시는 생각도 안 하고 안 와도 필요성이. 올 필요가 없었다고. 그럼 만약에 와이프가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공항에 이렇게 내려. 그러면 모시러 가요? 안 가요? 시간 나면 가죠. 안 가요? 시간이 되면 가는데 뭐 진료 시간을 때리치고 가지는 않죠. 선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체크는 해놔서 근데 급한 약속 아니면 일부러 나가는데 와이프도 그래. 내리면 공항에 뭐 버스 타도 되고 택시 타도 되고 오는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해? 길도 먼데?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우리 집은. 저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서운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는 남편이 거의 꼬박꼬박 나와요. 제주도에 좋죠. 내려서도 차 갖고 오고. 근데 전 이제 언제 버스 타고 갈 테니까 나오지 마 이래도 오면 좋죠. 오면은 좋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갈라.
그리고 저는 뭐 공항 이런 것도 그렇고 병원 뭐 이런 음. 얘기도 수긍이 가지만 전 지방에 이제 강의나 뭐 행사 있어서 많이 가는데 서울역 같은데 이제 밤에 내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끝나고 밤 밤이죠. 기차 타고 예. 내리면 뭐 10시, 11시 이럴 때가 많아요. 택시 찾기도 힘들어요. 택시를 어떤 때는 비가 또 이렇게 또 온다? 택시를 1시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네, 택시 이 찾기 카카오 힘들어요. 택시도 안 잡혀. 안 잡혀요 그때는. 뭐 블루 뭐 네.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버스도 없어. 네. 막 그러면 진짜 이거 집에 걸어가야 되나? 어떤 때 그런 적 12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진짜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겨울인데 춥기는 막 오라지게 추웠지. 그때 남편이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진짜 그때 남편이 절실하더라고. 정말 그럴 때는 그리고 막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기차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리고 강의하고 파김치되고 사실 제대로 못 먹어요. 그쵸, 밥도 밥맛도 제대로 못 없어요. 먹고 네. 막 그 정말 지쳐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또 비가 오는데 막 저는 구두도 싸가지고 다니고 하니까 짐도 무거워요. 막 그리고 내려갖고 막 택시 기다리고 택시 잡고 이런 모습이 내가 너무 슬프고 초라한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딱 차를 갖고 이렇게 나오면 너무 그게 고맙고 그때가 맞아, 좋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남편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서양 여자들은 그런 이기심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죽음이라는 게 점점 다가오는 나이가 됐는데 나의 마지막, 내 배우자의 마지막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나요? 마지막 나의 남편의 마지막은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이라면. 본인은 저도 똑같죠. 네 사고로는 안 죽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암 같은 거 걸려서 몇 년 동안 막 고생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심장마비로. 그쵸. 하는 얘기가 9988 복상사란 말이에요. 복상사는 근데 그게 이제 불륜이 연상이 되지 왜? 그렇죠. 이제 9988 복상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막 공중파모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인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제 9988 234예요. 한 2, 3주 앓다가 죽자. 예 맞아요.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야, 더 좋은 건 9988 복상사야. 이게 99세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99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전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99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애인이 있어서 99세 뭐 불륜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애인이 있어서 부부도 좋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 품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다. 그렇죠. 생각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살결을 만지면서 네. 그렇죠? 그 품에서 그냥 이렇게 슥 잠들듯이 그렇게 죽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남편 영화 암호로 보셨어요? 예, 봤어요. 네. 암호로. 그 치매 할머니를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아- 이제 이렇게 그 비계로 이렇게 꾹 눌러서 네. 베개였나 뭐였지? 베개였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저는 그거 너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안락사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됐든 내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직접 거둔다는 거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고 그렇다지만 또 그 남은 사람한테는 또 상처가.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벨기에 같은 데 보면 디그니타스라든지 라이프 서클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비영리 안락사 단체가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반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치매는 안 돼요. 치매는 안 되고. 본인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치매는 계속 살려둬요? 치매는 안락사의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선택하고 그 자발적으로 치매는 그냥 가족들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치매인지 아닌지 되지 않는데 가족들이 몰아서 저 사람 치매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되게 엄격한 기준인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주 도움이 되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치매로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못 알아보시는 상황이어서 그 삶이 무의미하더라고요. 계속 그게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서 나 같으면 그냥 삶을 저희도 스스로 마감했으면 장모님이 좋겠다는 10년을 그 치매로 이제 거의 베드에서 지낸 게 7년 정도 있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인이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병이 있어서 본인이 저렇게 베드에 누워 있는 상황이면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원치 않을 성격이 되게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치매라는 게
서로에게 다 힘든 일이다. 뭐 의식 없는 치매 환자는 뭐 의식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은 삶을 피폐하게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이렇게 낮잠 자다가 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제일 복받은 죽음이라 예, 그런 나는- 얘기하죠.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거. 예, 그냥 저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남편도 충분히 살다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자다가 이렇게 그냥 심장마비라든가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길에서 뭐 사고 당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보고 인사를 하고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나 간다. 되게 병원에서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아요? 집에서 그러고 싶다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아,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게 병원을 앓다가 병원에 끝이 와서 임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시골이긴 하지만 그 당시 77, 8이니까 그 당시 나이로는 장수하신 거죠. 네. 특별하게 무슨 병이 있었긴 했는데 병원 안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주일 곡기를 딱 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장인어른요? 아니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버지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곡기를 딱 끊으시고 물만 갖고 오라 그래. 보리차 물만 딱 마시고선. 그 본인의 죽음을 직감하셨나 보다. 아니, 그 뭔가 안 좋은 게 있었겠죠. 예. 그리고 뭐 가족 볼 사람들 다 불러서 보고 인사다 하고 할 말 남기시고 예. 참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굳이 적극적으로 뭐 안락사를 하기보다는 어느 기회가 되고 내 신체의 변화를 내가 좀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삶이 그럼 너무 좋죠, 사실 그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죽음을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기가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고 그러면 알겠죠. 예. 아니 동물도 아는데 왜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병원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인공적인 생명 연장술이 다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죽음은 그래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일단. 예. 그리고 몸에 분명히 난 이상 신호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면 뭐 곡기 끊으면 되니까. 그럼 의식은 맑게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힘 빠져서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 모든 에너지가 이제 싹 딱 제로가 될 빠져나갈 때가 때가 있겠죠.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적인 죽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저도 그걸로 바꿀래요. 그러면 자다가 쓱 죽는 것보다 왜냐면 그걸로 바꿀래요. 모르잖아 너무. 그거는 이제 급작스러운 급작스러운 죽음이니까 남아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할 수 황당한 있죠. 거죠. 네. 엄마 어제까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저렇게 해서 이렇게 좀 죽음이 외로울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자식들이 손도 잡고 예, 그죠? 예, 예. 고마웠다, 사랑한다 얘기하고 이렇게 그 임종을 정말 지키는. 네, 지키는 그 그런 모습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나의 죽음의 모습이죠. 그러네요. 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야 너는 환갑지나고 팔팔한 놈 왜 그러냐 그러는데 생각은 늘 해요. 뭐 생각하는 건 뭘 못하겠어. 그럼요. 네. 저는 그런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죽음, 에이 무슨 재수없게 죽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늘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뭐랄까 자신만의 어떤 뭐 철학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철학이 있어. 철학이 아니어도 그렇죠. 네. 삶의 그거를 막 방식이죠. 퍼부시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까 얘기했던 좀 무덤이 그냥 이렇게 네. 가까이서 이렇게 있는 가까이 것처럼 공원처럼 있는 거. 약간 그런-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저는 내 삶은 남들보다는 심지어는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러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해지는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무덤을 보는 게 그거죠. 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소중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를 자꾸 의식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죽음을 아침에 묵상하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네. 훨씬 삶이 좀 행복한 절박함? 그렇게 이렇게 좀 잘 영위할 수 있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순간이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죽음을 염두에 두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이 나이는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오늘은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랑 만나서 이 아저씨 아줌마 둘이 앉아 수다를 실컷 떨었던 것 같은데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지루하셨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나눈 대화의 핵심은 사실 그거죠. 나와 배우자가 서로가 없었을 때 그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런 얘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함쌤하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언니 어째 무슨 남자가 이렇게 대화가 잘 되죠? 아니 대화가 즐거운 상대는 진짜 좋은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저도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답도 또 얻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다가 한날 한시에 떠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뭐 참 어려운 일이고요. 예. 그래도 혼자 되는 시간이 길지 않게 오래오래 같이 살다가 혼자 살지 않는 시간, 사는 시간이 좀 길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 혼자 된 삶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 보내주시면 오늘도 뭐 윤영미 아나운서 나왔으니까 20권 또 한 번 더 쏘겠습니다. 그때 못 받으셔서 아쉬웠다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어머! 다시 20명을 더 윤영미 아나운서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책 내용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나이 때 읽고 보면 잘 노신 분은 더 재밌게 잘 노실 거고 또 저처럼 노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 읽어보면 이런 삶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20분의 고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